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회 아시아 웰니스 관광 국제 포럼 이틀째 일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KCTV 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웰니스 제주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이었던 어제 포럼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관광의 흐름 살펴봤고요. 선진국들의 웰니스 관광 사례, 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웰니스 관광의 모습도 그려봤습니다. 제주 역시 웰니스 관광의 중심에 있으면 하는데 한치 앞도 모르게 변하고 있는 지금의 세계 관광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오늘 이 시간에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의 마지막 세션이 되겠는데요. 주제는 이렇습니다. 제주 관광의 핵심 산업으로 웰니스 관광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서 머리를 맞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오늘 세션에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제주관광공사 고은숙 사장입니다. 이어서 토론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제주 테크노파크 류성필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제주관광학회 홍성화 회장입니다. 제주관광협회 여행업분과 하승우 위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곶자왈 공유화재단 송관필 상임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좌장인 박호영 의원께 이번 세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영 의원입니다. 제주 관광의 핵심 산업으로 웰니스 관광 산업이 생태계 조사 방안에 대해서 좌장을 맡게 됐는데요. 무척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청정 환경이 공존하는 이 제주도에서 아시아 대표 웰니스 여행지를 향한 주제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특히 제주도는 웰니스 관광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도 이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웰니스 관광을 통해서 제주도의 관광 산업이 이제 육성을 할 건데요.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해주실 우리 제주관광공사 고은숙 사장님께서는 대기업에 입사해서 마케팅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실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 10월 달에 취임해서 이제 1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런 탁월한 식견과 그 능력을 갖춘 우리 고은숙 사장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제주관광공사 사장 고은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주 웰니스 관광 산업의 육성 방향과 과제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로는요. 데이터를 통해서 본 제주 관광의 흐름, 두 번째는 제주의 웰니스 관광 추진 현황을 공유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주도의 웰니스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관광의 흐름과 변화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05년도에 500만 명, 2013년도에 1000만 명, 2016년도에 1500만 명까지 제주도의 관광객 수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는 메르스, 사드,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외부 변수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내국인 관광객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본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 팬데믹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 시장도 사실은 그 확산세에 따라서 상당히 요동치고 있는 외부 변수에 취약한 관광 시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내국인들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이고 지금 현재도 가장 사랑받고 있는 관광지인데요. 이들이 제주를 찾는 목적이 무엇일까?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여가와 위락과 휴식을 목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여가와 위락과 휴식은 2월, 3월
1월 등 이제 그 연초에 상당히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가을로 들어서면서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도보 여행객을 위한 목적 여행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 20대들은 여가 위락 휴식을 이제 주로 그 목적으로 하고 제주도를 방문하고 있는데 30대 이상의 경우에는 도보 여행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여자분들이 여가 위락 휴식의 목적으로 제주도를 더 많이 찾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를 찾았을 때 관광객들이 고려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저희의 자랑인 자연경관 감상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휴양과 휴식의 요소를 크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웰니스 관광 시장의 잠재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관광 트렌드를 분석을 해보면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보이고 있지만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코로나 이전에는 유명 관광지를 쫓아가는 그런 여행 패턴을 보였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유명 관광지는 당연히 찾아가겠지만 나만의 힐링 방법을 찾아 발굴하고 다니는 여행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인터넷 키워드를 보게 돼도요, 힐링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들이 코로나 이후에 부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제주 여행 계획 조사를 했는데요.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제주도를 여행하는 이유가 청정한 자연 환경이지만 해외여행의 대체지, 그리고 전염병 안전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제주가 다양한 관광 목적을 축적시켜주지 아니한다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위기감을 주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관광 활동의 다양성 때문에 제주를 방문한다는 이유는 지난 여름 12.5%로 다른 이유 대비 좀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웰니스 관광을 중심으로 하여 제주 관광의 다양성과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사한 제주 관광 이미지 조사인데요. 제주 여행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쉼, 재충전, 휴양, 힐링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 보다시피 제주도는 웰니스 관광지로서의 최적의 목적지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제주는 웰니스 관광지로서의 관광객들의 어떤 기대치, 그리고 관광의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관광지인데요. 그동안에 제주도에서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한번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에 좌장으로 참여해 주신 박호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신 덕에 전국 최초로 웰니스 관광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그 이전부터 웰니스 관광을 위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웰니스 관광 산업 생태계라는 것이 확고하게 구축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2019년부터 이거를 산업 생태계로 본격적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제주가 나아가야 할 웰니스 관광 정책 지향점과 활성화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고, 이 세미나를 계기로 하여 제주 웰니스 관광 발전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웰니스 관광 발전 협의체를 중심으로 하여 2020년에는 여름, 가을, 겨울 웰니스 관광지 15선이라고 하여 제주도의 웰니스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고 발굴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굴과 홍보만으로는 웰니스 관광 산업 생태계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년 초에 저희 제주관광공사는 저희 관광공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라는 취지에서 제주도 내에 민관악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키로 하였고 23개 기관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고 그리고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 웰리스 관광지를 엄격하게 심사한 후에 인증하는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올해는 4개 카테고리의 11개 관광지가 선정이 되었고요. 단지 선정만 되는 게 아니라 이 관광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품을 고도화하기 위한 컨설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 내년에는 새로운 상품들이 소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발굴된 이런 관광지들을 저희가 그 대내외에 널리 홍보를 해야겠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그 서귀포 치유해숲과 공동으로 진행한 멍때리기 대회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멍때리기 대회는 국내 여러 언론에서 조망도 되었지만 해외에서도 주목하여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주목해서 기사화가 되었고요. 현재 CNN에서 이 일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해서 이제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선정된 인증된 웰리스 관광지들을 국내에 홍보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의 집객 시설인 공항이라든가 지하철 중심으로 광고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언론지 기자들을 지속적으로 초대해서 이제 팸투어를 전개하고 있고요. 중앙 일간지에서도 제주도 내 인증된 주요 웰리스 관광지들이 많이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주도만의 웰리스 관광의 차별점이 무엇인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웰리스 관광을 전체적인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4개 카테고리로 그 웰리스 관광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연, 숲치유, 힐링, 명상, 뷰티, 스파, 한방 카테고리입니다. 제주도는 한방 대신에 만남, 즐김 테마를 신설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웰리스 관광이 지역이 갖고 있는 자연과 문화, 사람과 만나서 아주 특화된 체험 콘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웰리스 특화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입니다. 2번째는 웰리스 관광이 단순히 일회성의 체험이 아니라 장기 체류형 상품으로 발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현재 지금 지역 마을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 체류형 상품을 결합한 상품으로 웰리스 관광 상품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마을 관광 통합 브랜드 카름스테이를 선보였습니다. 이 카름스테이를 중심으로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마을 관광과 웰리스 관광이 조화롭게 여러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웰리스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저희 제주관광공사의 전략입니다. 저희 제주관광공사는 웰리스 관광과 관련한 업계 분들과 지속적으로 의견들을 청취해 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로 보시다시피 다양한 요소, 키워드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웰리스 관광 산업은 혼자서 할 수 없다. 뭉쳐야 한다. 업계들끼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새로운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의 협력의 프로젝트들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단순 체험,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지역 체류형 상품으로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면서 웰리스를 얻어가기를 바라는 상품을 기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웰리스 관광 전문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를 육성하는 고 이들이 육성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산림치유 지도사분들이 21명이 계십니다. 근데 실제 그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5분에 불과한데요. 활동 기반이 마련돼야 됩니다.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웰리스 관광 분야에서의 우리가 취약하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화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2번째는 고부가가치화가 부족하다. 3번째는 차별화가 부족하다. 4번째는 인지도 확산에 아직 미흡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의 전략은 다양성, 인지도 확산, 그리고 차별화, 그리고 프리미엄 이 4가지 카테고리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양성입니다. 웰리스 관광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타트업들, 여행 기획자들, 그리고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MZ세대, 신혼부부, 그리고 은퇴부부, 그리고 가족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시장 세분화에 맞는 웰리스 시그너처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웰리스 관광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서 관광 상품의 다양화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지도 제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치유의 숲에서 열렸던 멍때리기와 같이 웰리스 관광을 널리 홍보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행사, 항공사, 글로벌 플랫폼들과 협업하여 연계 상품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UNWTO, SDGs, GSTC, WTTC 인증을 통하여 단계별로 웰리스 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니크니스, 차별화입니다. 제주 웰리스 관광의 차별화는 무엇보다도 제주도의 제주다움에 근거해야 됩니다. 자연과 문화와 사람의 독특함을 기반으로 하여 웰리스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프리미엄 리스입니다. 제주의 웰리스 관광 상품은 저가에서부터 초고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체험과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이엔드 기반의 웰리스 컨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 세계의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눈높이가 한껏 올라가 있는 우리의 내국인 관광객들의 눈높이까지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수용태세를 갖추어야 될 것이고요. ITC 기술이 결합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이 산업군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관 주도로 한다든가 저희 공사가 주도로 한다든가 해서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작은 규모이나마 스타트업들, 웰리스 관광에 관심을 갖고 뭔가 사업을 키워보겠다고 하는 스타트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웰리스 관광이라는 것은 단순히 관광 체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융복합 산업이기 때문에 웰리스 산업의 6차 산업, 먹고 즐기고 그리고 구매하는 가 가능한 패키지형 웰리스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체류형 상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런칭한 카름스테이와 더불어서 이 웰리스 산업의 상품군들을 장기 체류형 상품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계 지도는요, 글로벌 웰리스 인스티튜트에서 소개한 자료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각국의 그 가장 특화된 웰리스 상품을 나열해 놓은 건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찜질방으로 되어 있고 일본은 온천입니다.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는 요가와 와인을 결합을 시켰고요. 캘리포니아는 디톡스를 대표적인 웰리스 상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콜로라도의 경우에는 하이킹과 마운틴, 산악에서의 요가 상품들을 웰리스의 대표 상품으로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확실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제주는 어떠한 상품으로 글로벌 관광객, 여행객들에게 웰리스의 대표 상품을 이라고 내세울 수 있을지 그거 하나만 찾아낸다면 우리의 웰리스 관광 산업 생태계는 아주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제 발표해 주신 우리 제주관광공사 고은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제도 언급했지만은 제주도는 사실은 양적인 관광에서 이제 질적인 관광으로 전환 시대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1000만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후에 2016년도에 158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게
질적과 양적인 구분에서의 어떤 구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과연 제주 관광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단체 관광에서 개별 관광이 전환되면서 제주도의 그 웰리스를 통해서 어떻게 색깔을 입힐 것인가, 그리고 공정 관광, 마을 관광, 그리고 생태관을 포함해서 웰리스 관광을 통해서 관광객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지역에 협력하면서, 그리고 관광객, 그리고 지역에 있는 협의체, 그리고 관광객 전문가, 그리고 행정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역에도 어떻게 하면은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지역에 환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게 사실은 그런 게에서 웰리스 관광이 출발하기도 합니다. 예, 제주관광공사에서는 사실은 올해 11군데의 그 웰리스 관광지를 선정해서 그 어떻게 하면은 제주에도 그 힐링하고, 그리고 와서 좀 그 여가라든지 유락 등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저 색깔을 입혀서 그것이 정책 방향 나갈 것인가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 관광 사업자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사실은 제주도가 천만 시대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 중 하나가 환경 파괴, 쓰레기 대란, 그리고 교통 양이 증가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웰리스 관광을 통해서 좀 그 내용도를 익혀보자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관광객의 고려 요인들은 제주 경관 감상, 그리고 휴양 휴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웰리스를 통해서 다양한 욕구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5월 달에 웰리스 관광 육성 지원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웰리스 관광지가 선택되어 있는데 11군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넣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맨 처음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 첫 번째 토론자는 우리 제주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이신 유성필 단장님이 하실 건데요. 이분은 사실은 도의회 정책 자문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감각을 갖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먼저 이분한테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필 단장님. 예. 제주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유성필입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공사 고은숙 사장님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제주가 처음으로 발제적께서 또 발표하셨지만은 웰리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올해 5월에 제정을 했는데요. 오늘 자정을 맡으신 우리 박호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그 제1회 아시아 웰리스 관광 국제 포럼을 계기로 제주에서 웰리스 관광이 지역의 중심 산업으로 융화되어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우선 바라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웰리스 관광의 4대 핵심 가치를 생활습관 개선이라든지 건강 체력 관리, 뷰티 미용, 명상, 정신수양 등 4개 분야로 이렇게 핵심 가치를 나눴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각 분야별에서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레저,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스파, 마사지, 항노화, 테라피, 그리고 기술연이라든지 요가 등 다양한 웰리스 관광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이지만 앞으로 웰리스 관광의 시장은 계속적으로 크게 될 전망이고요. 특히 웰리스 산업을 지역의 주도적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웰리스 관광의 패턴은 뷰티 스파, 자연 치유습, 그 다음에 한방, 그 다음에 힐링 명상 등 4가지 분야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내 사례를 보게 되면은 독일의 치유 산업이든지 스페인의 에비앙 스파 산업, 그리고 스위스의 항노화 산업들이 있고요. 국내에서의 대표적인 한방 산업 관련해서는 경남의 산청의 동이 보감촌 사례 등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발자주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제주 같은 경우는 자연 숲치유라든지 힐링 명상, 뷰티 스파 외에 만남이라는 분야를 추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대기업인 CJ 이재현 회장은 웰리스 산업에 광폭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법인 CJ 웰케어를 설립해서 유산균에 초점을 둔
바이오 브랜드의 대형화라든지 기능성 원재료 발굴을 통한 건강식품 라인 확대, 그리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 선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발자적께서 발표한 내 중에 제주도 웰니스 관광 그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은 2020년도에 계절별 15선을 선정하였고 2021년 11개 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특이하게도 제주도 웰니스 관광지 서귀포 치유숲인 경우는 제주 특산물을 활용 마을 분여회와 연대 사업으로 촬영 도시락을 제작해서 웰빙 촬영 치유 밥상을 사전에 예약하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제주 웰니스 관광지와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과 소득 증대를 위한 연대 산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발제 내용 중에 보게 되면은 웰니스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 관광진흥조례 개정 등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제주의 웰니스 관광 산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으로서 체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인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라든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해양 치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산림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생태공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바이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항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등 다수의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에 맞게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례 등 제도는 되어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2013년도에 제정된 항로화 산업 육성 및 지원 관한 조례에 보면은 항로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항로화 산업 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10년이 가까워돼도 아직도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21개의 올레 코스가 있습니다. 이 올레 코스에서도 건강과 같이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상 당뇨병 환자는 약 438만 명 정도 되는데요. 30세 이상 7명 중 1명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에서는 이 당뇨병 환자를 위한 그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올레 코스 한 곳을 예를 들어 가지고 당뇨병 건강관리 코스로 선정을 해서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그곳에 당 체크라든지 신체에 대한 여러 가지 체크를 통해서 그 환자들에 대한 당뇨병과 관련된 식이요법을 제기하고 올레 코스를 체험과 체험 전에 대한 신체의 밸런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체험자들에게 당뇨병을 이 올레 코스에서도 호전될 수 있다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발제자님께서 웰니스 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과제별 실행 계획에 대해서 공감하시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즉 앞으로 웰니스 관광이 지역의 중심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트레킹비 올레길, 한라산 둘레길 활용 웰니스 상품 개발이 필요한데요. 특히 지역 주민과 웰니스 상품 연계 방안 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언택트 비대면 웰니스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콘텐츠 웰니스 상품 개발로 지역 웰니스 관광 산업이 지속 가능한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건강정보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웰니스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이후 개인 건강 관리 웰니스 관광 적용 확대가 기대되므로 건강 기반 개인 맞춤형 웰니스 관광 상품 개발로 건강 기반 정보니 웰니스 관광 상품 관련 귀촌이라든지 창업, 일자리 창출 모델 개발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찾아가는 융합 웰니스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 웰니스 관광은 고급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개별적 서비스, 체험 서비스, 안전한 서비스의 5대 서비스 적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융합 웰니스 관광 상품 운영으로 지역 활성화에 도모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웰니스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체계 구축입니다. 시대적으로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웰니스 관광 산업이 경쟁력 확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기여 및 지속적인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의 직접적 소득 창출과 더불어
관광 산업 및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사계절 방문객 유치가 가능한 새로운 운영 형태의 웰니스 관광 콘텐츠의 적극적인 체험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존의 관광시설도 활용해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는 올해 12월 22일 웰니스 관광뿐만 아니라 제주의 항로화 산업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산업화를 위해서 제주 테크노파크와 JDC, 제주대학교 약대, 그리고 제주 한영연구원 등 4개 기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항로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항로화 산업 발전 포럼을 준비 중에 있고, 그를 통해서 제주의 항로화 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등 전반적인 웰니스 부분과 더불어 가서 제주의 중심 산업으로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항로화 사업, 더 나아가 웰니스 사업을 지역의 중심 사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유성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 세계적으로 지금 웰니스 관광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뷰티 스파, 자연 습취를, 그리고 한방 항로화, 이런 것들을 설명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항로화 사업도 지금 포럼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례가 지금 5군데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 조례에 관해서 웰니스 육성 조례도 있지만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조례들이 한 몇 군데 있거든요. 그 치유농업이라든지 산림복지, 생태관광, 그리고 공정관광, 여기에 예산들이 좀 투입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이랑 보조를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주도 자치도도 지금 항로화 사업에 관해서도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융복합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제주관광학회 홍석화 학교장님이 토론하시겠는데요. 제주대학교 지금 관광경영과 제주대학교 관광경영과 지금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우리 홍석화 학교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제주관광학회장 홍성화입니다. 발제제 잘 들었습니다. 그 세계 웰니스 관광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케이스가 있는데, 응답자 한 70에서 80%가 웰니스 관광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건강 유지,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응답을 많이 쭉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비드-19 이전에도 국내적으로 이미 웰니스 관광 분야는 레드오션으로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레드오션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국내적으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제주 그 웰니스 관광이 더 발전하고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차별화 전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런 웰니스 포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게 됐고, 특히 우리 박효영 의원님이 그 웰니스 관광 조례 제정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해 주신 고은수 사장님이 사실 제주관광공사에서 아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이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웰니스 관광 분야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분야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 생각을 드리자면, 일단 그 제주관광공사에서 그 고은숙 그 사장님께서 그 거버넌스 구축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많은 기관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요 거버넌스에 메디컬 투어와 관련된 혹은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이 들어갔으면 어떨까, 그런 융복합 모델을 가져가게 되면은 더 나은 방향성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그 KTO나 JTO에서 이런 웰니스 관광과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내세운 요소들이 있죠. 자연 습치유, 힐링 명상, 그다음 뷰티 스파, 그리고 JTO는 여기 만남 즐김 요소를 이제 추가를 했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요소가 된다고 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요 웰니스 관광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제주도에 있어서. 왜냐하면 웰니스 관광 산업이라고 이미 표현이 국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아까 그 박호영 의원님이나 우리 고은수 사장님이나
제주 관광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주 관광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에 걸맞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웰리스 관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생산 유발이라든가 부가가치 창출이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산업적인 측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계량적 분석이 따라야 되겠죠. 다행히 최근에 이 웰리스 관광 몇몇 전문가가 이 웰리스 관광 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을 하려면 우리 표준 산업 분류에 의해서 이 웰리스 관광이 핵심 산업은 무엇이고 연계 산업은 무엇이고 지원 산업은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핵심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요소가 되는 것이고 연계 산업은 뭐 관광 산업이라든가 마이 산업, 지원 산업은 또 웰리스 관광을 둘러싼 이러한 그 산업이 되겠죠. 이 분석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 웰리스 관광 산업이 생산 유발 효과가 혹은 부가가치 창출이 좀 비교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왔습니다. 비교 산업이라 하게 되면 관광 산업이라든가 이 컨벤션 전시 산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낮게 나왔는데 왜 낮게 나왔느냐? 우리가 그 전후방 연관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전방 효과, 그다음에 후방 효과. 전후방 그 효과라는 것은 이 지금 제주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웰리스 관광의 사업체로 인해서 주변의 관련 산업이 어떻게 그 생산 유발이라든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가, 혹은 주변의 산업으로 인해서 제주의 웰리스 관광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런 분석을 따져봤을 때 상대적으로 수치가 좀 낮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게 되면 이 연관 산업으로서의 협력 네트워크가 좀 부족하고 주요 산업으로 내세운 숲치유, 자연 숲치유, 힐링 명상, 뷰티 스파 이런 게 대부분이 개별 서비스 산업이라는 겁니다. 이 개별 서비스 산업에 멈추고 있고 융합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보게 되니까 이런 그 경제의 파급 효과가 좀 낮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다소 아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연관 효과를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웰리스 관광 단독으로 가기보다는 우리가 요새 6차 산업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주변의 연계 사업과 융복한 모델로 가게 되면 이러한 그 부가가치 창출이나 고용 창출 효과를 더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그 융복합 대상으로서 그 의료 건강이죠. 영어로는 메디컬 투어 혹은 헬스케어 이런 부분과 융복합으로 가져가게 되면 좀 더 우리가 많은 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그 메디컬 투어 의료 관광이죠. 의료 관광의 그 주무부서는 우리나라에서 보건복지부입니다. 아마 2009년에 지정이 돼가지고 이 의료 관광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관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은 뭐냐면 철저하게 경제적 시각 논리입니다. 의료 관광, 그러니까 인바운드 외국인 그 관광객을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경제에 많은 좀 과실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웰리스 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시작하게 된 것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시작하게 된 거죠. 또 늦었습니다. 2016년에 우리나라 그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이 웰리스 관광을 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가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광과 문화관광체육부의 웰리스 관광이 부서가 다르다 보게 되니까 협력이 좀 낮아져 가지고 이 서로 시너지 창출에 좀 제한적인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에서 우리 그 박호영 의원님께서 그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듯이 한번 이 포럼을 계기로 해서 제주에서 이러한 이 문화관광체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델을 융복한 모델로서 성공적으로 한번 정착을 시켜서 이거를 더 나아가서 국내 아니면 해외로 뻗어져 나가게 되는
그러한 모델로 가져갔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의료 관광을 먼저 따지게 되면 아까 그 웰니스 관광 주요 요소는 말씀을 드렸고, 의료 관광의 핵심 유형은 보건복지부에서 내세우게 되는 게 일단은 그 중증 질환 치료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출산 관리 내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형 등의 미용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 검진, 이 네 가지를 보건복지부에 있어서는 그 메디컬 투어 의료 관광의 이제 핵심 요소로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 JTO가 내세우고 있는 우리 그 요소가 있죠. 아까 습치유, 뭐 힐링, 그 다음에 만남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웰니스 관광의 4대 요소, 그리고 의료 관광의 4대 요소, 이거를 서로 교차를, 각각의 요소별로 교차를 해서 융복한 모델로 가게 된다면 어떠한 좀 답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실 의료 관광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그 체제 기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그런 장점, 그리고 동반 자가 찾아온다는 장점 등등의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주 웰니스 투어에서 제주의 의료 관광도 좋고, 아니면 국내 의료 관광도 좋고, 그 애프터 케어가 있잖아요. 의료 관광을 의료 케어를 하고 난 다음에 애프터 케어가 있는데, 그 지금은 의료 그 관광을 하고 나서 애프터 케어가 좀 취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는 사실 의료 관광, 강남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이 서울의 이런 그 메디컬 투어와 협업을 해가지고 이 서울에서 의료 관광이 끝난 부분을 제주에서 애프터 케어로 가져가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실 그 서울이 이제 의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의료 관광은 제주도보다는 서울에서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서울에서의 의료 관광객이 치료 기간이 끝났을 때 애프터 케어를 제주로 모셔와서 이런 숲, 힐링 뭐 등등등등 이러한 뷰티 스파, 그리고 만남, 즐김 이런 요소를 가져가게 되면 아마 이러한 그 이용자나 아니면 공급자 측면에서 엄청난 이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제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웰니스 투어하고 헬스케어하고 융복합을 가져갔으면 합니다. 다행히 제주도 지역은 헬스케어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 물론 그 웰니스 투어하고 헬스케어하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차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JTO가 내세운 4대 요소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고, 그래서 이 웰니스 투어와 헬스케어의 각각의 요소를 마찬가지로 각각의 요소를 교차를 해보다 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또 새로운 제3의 창의적인 그런 요소가 탄생할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헬스케어, 애프터케어 이거를 제주 웰니스 케어와 접목을 시키는 융복합 모델이 만약에 그 성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웰니스 투어가 제주 관광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취약점, 그런 그 산업 연방 전후방 연관 효과의 이 취약점을 보완해 가지고 다른 산업보다 평균 이상으로 파급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요소가 성공하게 된다면 고용 창출이라든가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그런 요소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아까 이런 웰니스 투어와 애프터 케어, 헬스케어 이거를 융복합을 하게 되면은 좀 재밌는 그런 그 치료 요소들이 몇 가지 좀 나온 거를 봤습니다. 그 탈라소 요법, 좀 생소한 요소인데, 탈라소 요법이라는 것은 이 바닷물을 이용한 해양 그런 힐링 치료 요법이 되는 거죠. 굉장히 최근에 많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좀 부각되고 있는 요소라고 합니다. 그 외에 비노 치료 혹은 그 팸 페어링, 그리고 뭐 열 모래욕 이런 요소들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새로운 그런 웰니스 관광 요소가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제주도가 이 요소를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기에 정말 최적의 장사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바다, 산, 뭐 오름 등등 이 웰니스 관광의 최적의 장소이고,
또 그 융복합 모델을 시험하는 그 테스트 베드로서의 그런 또 최고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이 상품 개발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좀 진행시켜서 국내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그 설문조사에서 자연관광이 넘버원이고 그리고 또 그 휴양 이게 넘버2가 되겠는데 이런 요소를 잘 우리가 가져가게 된다면 이 웰니스 관광이 제주의 제 넘버원의 그런 방문 목적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성화 학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은 최근에 전 세계 웰니스 관광이 전체 관광객 지금 한 3.2% 늘어나는데 2배 이상이 지금 성장률을 보이면서 고부가치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주도는 뭐 산과 바다, 들 그리고 모든 게 전부 다 웰니스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예를 들면 그 웰니스 문화 형성 그리고 웰니스 유료 관광 그리고 웰니스 관광 플랫폼을 조성하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걸 통해서 웰니스 관광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산업을 추진하자 그런 내용인데요.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제주도의 정책 방향을 이제 우리 학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와 그리고 공사와 그리고 또 행정하고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웰니스의 관광에 중점을 둬서 그 다음에 어떤 색깔을 입혀서 융복하고 나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제주관광협회 분과장이신 우리 하승우 분과장께서 말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협회 국내 여행업분과 분과장 하승우입니다. 지금 주제 발표도 있었고 두 분의 토론자 분들도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을 했지만 지금 제주 여행 패턴에서는 이미 웰니스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부터 웰니스 관광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흔히 지금 웰니스라고 이제 분류는 안 하고 그냥 진행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주 올레길, 사려니 숲길, 각종 생태 숲길을 이용한 관광 상품이 이미 개발되고 진행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각종 호텔이라든지 관광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테라피라든지 명상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한때 열풍이 있다가 조금 지금은 잦아들긴 했지만 템플스테이에서 명상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상품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저 쪽으로도 가보면 해양 스포츠도 있고 그 다음에 외승이나 승마를 통한 외승 트레킹 그 다음에 골프 이런 것들도 모두 큰 의미에서는 웰니스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전에 몇 년 전부터 또 진행되어 온 농어촌 융복합 상품 역시도 지역과 연계된 웰니스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금 웰니스 상품이라는 이 개념이 없지만 인센티브 투어나 이런 데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웰니스 상품을 추가해달라, 포함해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 가지고 반영된 일정으로 웰니스 관광이 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행업계에서는 웰니스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식이 있느냐라고 주변에 있는 여행사 사장님들이나 주변 업계에 있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웰니스 관광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이게 필요하다는 인식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교육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저조차도 웰니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하고 약간 개념이 모호한 것도 사실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웰니스 관광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은 있었지만 사실 관광업계는 2년 동안 생존이 더 절박한 상황이어서 새로운 수요에 맞춘 상품 개발하기에는 여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웰니스 관광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관광공사에서도 웰니스 관광 지정 등 웰니스 관광 자리매김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높게 평가하면서
제주 여행 업계에서 바라고 있는 점, 필요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지만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여행사 그리고 이 여행업계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단편적으로 이런 세미나나 토론을 통해서 한번 이제 인식을 주고 뭐 문서나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줘서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상품이 개발되기까지 꾸준한 교육이 계속 반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웰니스 관광의 필요성에 가치를 두고 스스로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을 만들어간 여행업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품 개발자들은 웰니스 관광에 대한 심도 있고 폭넓은 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웰니스 관광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이 상품을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까지 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원을 함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 쪽으로는 어떤 이 웰니스 관광지가 있다. 웰니스 관광을 위해서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상품성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행사에 이제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품 판매 모델로서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지원이 된다는 거죠. 이 상품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여줬던 어떤 대형 여행사와의 연계를 통한 상품 개발이 아니라 이 제주 지역에서 제주형 웰니스 관광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진행하기 위한 제주 지역 여행사들과의 꾸준한 상품 개발과 판매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웰니스 관광을 준비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이 웰니스 관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개별 관광에 초점을 많이 두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기획 상품 패키지나 이런 기획 상품으로 상품을 마련하고 판매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플랫폼의 형태로 인해 가지고 웰니스 플랫폼으로 갈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두 갈래 길의 방향이거든요. 물론 두 가지가 다 발전하고 진행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발이나 판매를 위해서는 방향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이든지 잠깐의 돌풍 이렇게 일으키고 관심을 가졌다가 사라지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도. 이런 상품이 개발되고 꾸준히 진행이 되려면 이 상품의 판매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계속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행사의 입장에서 저희 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남는 상품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상품이 계속 개발을 하고 이렇게 홍보하는 데까지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객이 되지 않거나 상품으로 수익이 되지 않는다면 이 상품에 대한 이 업계의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품의 대부분의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을 해서 보면 상품의 홍보까지는 지원을 하는데 이후에 이 상품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체적인 빅데이터를 가진 이제 피드백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중소업체들이 알 수 없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그런 지원이 부족한 게 또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상품에 대한 저희의 이제 요청이 이게 뭐 비단 웰니스 투어에 뿐만 아니라 일반 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런 내용조차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주제 발표에서도 이제 웰니스 홍보의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할 때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한다든지 스타트업을 이용한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기존의 제주의 여행 업계를 교육시키고 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협업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도 없는 것이 그것도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그리고 애프터 코로나 시대가 이제 오면 여행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웰니스 관광에 대한 관광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다 더 체계적인 상품 개발과 판매를 통해서 제주 관광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하승우 여행분과 위원장님이신데요. 사실은 여행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주도에 단체에서 이제 개별 관계로 전환되면서 그 어려움을 토론하셨고요. 그래서 웰니스 투어를 하려면은 이제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곶자왈 공유화 재단 송관필 이사님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곶자왈 공유화 재단 상임이사 송관필입니다. 웰니스 관광이라고 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제주도가 어떠한 장점이기 때문에 웰니스 관광의 최적지가 되는가라고 조금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요. 제주도가 그 바다에 떠 있는 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그런 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그 제주도가 웰니스 관광의 최적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관광 패턴, 저 주변에서도 그렇고 관광 패턴을 보면 뭐 한 달 살이라든가 뭐 1년 살이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단기 여행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 웰니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봤을 때는 단기 여행보다는 장기 체류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의 기후, 그다음 뭐 이런 지역적 특성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서 좀 더 나은 웰니스 관광의 그 기본 자료로 구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식물 생태학을 하는데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그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그런 환경적 차이에 의해서 식물이 다르게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이 어떤 식물을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주도의 동쪽하고 서쪽에 풍습이 좀 다릅니다. 가령 초가를 이을 때 거의 제주도에서는 띠라는 식물을 가지고 초가를 이었는데요. 그 동쪽 지역은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초가를 가는 그런 그 형태를 띄었고요. 서쪽은 비가 적기 때문에 2년에 한 번꼴로 초가를 가는 그런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제주도의 기후는 동서남북의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가지고 제주도에 관광을 안내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웰니스 지금 관광을 얘기하면서 보면 제주도 것들을 많이 잃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요. 그 자연만이 제주도가 아니라 그 웰니스 관광을 하는 그런 폼 자체도 제주다움이라는 걸 잃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가령 호텔은 뭐 서양식의 호텔이고, 그 다음에 뭐 민박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다 똑같은 육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그 똑같은 집의 형태를 갖고 있고, 그 다음 마당도 마찬가지로 육지에 쉽게 잔디가 깔려 있는 그런 마당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다움을 잃고, 그다음 그 제주다움이 잃은 후에는 과연 긴 그 안목을 봤을 때 과연 웰니스 관광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때가 있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다움을 잃지 않는 방법을 조금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가
그 육지하고 육지하고 좀 다른 이유는 그 단절이라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에 들어올 때는 비행기나 배 이런 것들을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기 일상하고는 완전히 고립시켜주는 하나의 이 단절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그게 그 관광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단절은 일상하고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마음적으로나 그 다른 공간이라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심적으로라도 그 휴식을 주고 안정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제주도가 웰니스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간의 특징을 잘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곧잘 공유화 재단에 있다 보니까 이 웰니스라는 게 과연 숲을 제외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숲이라고 지금은 뭐 숲치유라고 하는 거, 숲 명상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건 다 숲이라는 그런 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행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곧잘 공유화 재단에서 하고 있는 뭐 공유화 운동도 이 좋은 숲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숲 보존 활동도 상당히 웰니스 관광의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발제해 주신 그 부분에서 대부분 자연 환경이 가장 우수한 해서 제주도가 관광의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것들도 마찬가지로 자연 환경 중에서도 그 상록수가 많은 형태의 숲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이벤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라산도 충분히 있지만 육지하고 좀 다른 게 상록수가 있어서 그 상록수가 가지고 있는 푸르름, 그 다음에 계절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국적인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도심보다는 그 촌에 지금 숲과 같이 있는 그런 곳을 잘 보존해서 그 웰니스 관광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주도가 관광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뭐 두서없이 좀 막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곧절 공유화 재단에 몸을 담고 있는 저로서는 그 숲을 어떻게 보존하고 그 숲을 보존을 해서 웰니스 관광의 기반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느냐가 우리 공유화 재단이라든가 그 산림이나 생태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웰니스 관광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곧자왈 공유재단 우리 송관필 상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제주도에 내려오는 순간 제주는 뭐 하와이처럼 비교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곧자왈이 이렇게 보존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제주도는 제주다움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의 환경을 갖추고 있고 이걸 통해서 웰니스 관광을 접목시켜서 숲도 보호하고 또 숲을 통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보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5월달에 열린 치유숲에서 멍때리기 대회도 굉장히 각광적으로 굉장히 열려서 제주도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우리 제주관광공사 우리 고은숙 사님께서 좀 마무리 좀 하면서 제가 나중에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은숙 우리 사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저의 발제에 이어 여러 그 중요하신 그 토론자분들의 그 아젠다들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포럼의 이 목적 자체가 그 웰니스 관광 상품 활성화가 아니라 웰니스 관광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지금 이 포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홍성화 교수님께서 그 웰니스 관광이 단순히 일회성의 어떤 상품이 아니라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의 생태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항노화 산업이라든가 의료 관광과 더불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웰니스 관광 상품 산업화 계획에 융복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제주관광공사도 과거에 의료 관광을 외국인 대상의 관광 상품 홍보의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면 이번에 웰니스 관광 담당 부서 내에 의료 관광을 업무의 카테고리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는 미흡합니다만 이 웰니스 관광 산업 생태계가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제주도의 경제의 파급력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웰니스 관광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주제 발표와 그리고 토론을 걸쳐서 웰니스 관광 산업 생태계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갖고 오늘 토론했는데요. 아직도 숙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웰니스 관광에 대한 어떤 의식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웰니스 관광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는 취지인데요. 오늘 그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 번째 세션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패널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웰빙과 행복, 건강의 합성어가 이제 웰니스인데요. 관광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또 이런 포럼을 통해서 정책을 발굴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음에 틀림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1회 아시아 웰니스 관광 국제 포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이 또 제주가 대표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는 자리를 그런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했기를 바라봅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